한 콘서트 오늘 7번째 이야기 진행을 맡은 박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저희가 처음을 옆에 우리 명 강사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잠시 제가 오늘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셨고 의학 박사님이시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이력. 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오늘 모신 우리 명 강사분께서 이렇게 잡지책에 나오셨습니다. 국내 최초 인물 시사 주간지 주간 인물의 메인 화면에 딱 잡히셨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옆에 계신 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으세요. 맞으시네요, 우리 박사님.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다른, 워낙에 이력이 많으셔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잡지책에 딱 나와 있는 이력만을 먼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고문님이시면서 한국백세인연합회 총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국제라이온스협회 자문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발명가협회 명예 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이병훈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로 나눠주실지 한번 우리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병훈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청춘, 즐거운 인생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2012년도에 텔레비에 나왔었는데 발명왕 타이틀로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9개 탔고 유엔 본부에서 주는 WIPO상을 탔습니다. 저는 취미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고기 잡는 거, 낚시, 투망, 또 사냥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고갱이 한 달 동안 그림이 적습니다. 고갱이 저 그림을 한 달 동안 그렸습니다. 하이티에 가서 마지막으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타이틀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350억 원에 팔렸는데 고객이 마지막으로 자살하려고 할 때 돈 다 떨어지고 병 걸리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어려운 시기에 극한 상황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치가 많은 걸 아는데 천당에서 지금 있다면 얼마나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그림입니다. 나의 신이 있다. 그 신은 내 마음속에도 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신은 히말라야 갔다가 내려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17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얻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에 최고 인기를 얻고 명강사로도 유명한 교수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누가 나타났냐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난 천국을 보았다.
그동안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난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지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은 하버드대 의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된 여학생이 손목 잡고 길을 가다가 나비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학생 얘는 누구냐 그랬더니 너 어렸을 때 죽은 동생 아니냐. 그래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진도 저도 의사가 갑자기 죽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내에 와서 책을 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천국에서 오는 소녀, 그거는 영화도 많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일인데 7살 애가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와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또 자기 누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불러와서 자기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사진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할아버지 사진을 내놓으니까 이 사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누나는 누나를 만났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머니가 얘 바로 위에 임신해가지고 아마 만삭 됐을 때 내가 죽은 모양이다. 근데 기회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다 만날 사람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알려지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은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건강, 두 번째 옆 사람하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건강, 세 번째는 정신이 제정신인가 하는 건강,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 이거는 사랑, 봉사, 희생,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건강, 이 4가지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맵고 짜게 먹어야 맛있죠. 더 화끈하게 매워야 더 맛있죠. 이것이 짜고 매운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불고기를 먹으래도 좀 태워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 것이 요새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맵고 짜게 먹으면 암도 걸리고 치매도 걸린다는 보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맛있게 먹으면 술 한잔 해야죠. 술을 하는데 술을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담배도 한 대 피해야죠. 담배는 저것이 아주 몸에 나빠서 담배 피는 것은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어서 병나고 잘 먹어서 병나고 힘들어서 병나고 신나서 병나고 과식하기 때문에 병나는 거죠.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가 10개월 전 만삭이 된 사람이 뱀입니다. 그 옆에는 뚱뚱한 사람들의 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조선시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영조 왕입니다. 83세까지 사셨죠. 그 전까지는 하루에 임금님은 5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5개 필요 없다. 3끼만 먹자. 그리고 모든 이제 그 고기나 야채를 섞어서 탕평채를 만들었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 먹고 너희들 물러내지고 많이 먹으니까 내가 다 금주령을 내린 사람.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당시의 임금들은 40세 전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119 부릅니다. 119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급할 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119 생각이 안 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게 아플 때, 이것은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히든지 터져서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빨리 병원에 와야 되고,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들은 5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혈관이 터졌든지 막히면 머리가 뻐개지도 아픈데, 그거는 뭐 가급적이 빨리 와야지 3시간 내에 오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병원입니다. 그 캔서라는 것이 암인데 그걸 빨간 줄로 지웠습니다. 작년부터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유명한 보고 하나 나왔는데, 똑같은 민족, 똑같은 나이, 똑같은 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한 사람은 2년 살고, 한 사람은 7년 살고, 한 사람은 10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사는 사람들은 뭐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 그래도 한 5년 넘게 7년 동안 사는 사람은 성격이 좀 쾌활한 사람, 15년 살고 있는 사람은 목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느님이 원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신다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까지 사회생활 할 수 있게까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까지 낳고,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거기까지 봐줬기 때문에 지금 15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갑자기 춥든지 하면 그게 또 오래 가면 암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래 춥고 그러면 그래서 뭐 물에 목욕을 하든지 두꺼운 옷을 입어서 정상적인 체온이 오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의사 말을 제일 세계에서 안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체중이 줄어서 종합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 나왔습니다. 췌장암이면 응급수술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고 오겠다고 가서 심령 지압사 안마시술사한테 가서 9개월 동안 지압받고 점점 더 심해서 그때 병원에 왔습니다. 제일 의사 말 안 듣는 사람.
안젤리나 졸리, 지금 아주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여배우죠. 여배우면서 작가면서 영화 감독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고생해서 돌아가셨어요. 유방암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멀쩡한 유방암 뗐습니다. 그럼 유방암 인자가 몸에 돌다가 어디로 가냐면 난소로 갑니다. 작년에 난소까지 뗐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과잉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의사만 듣지 않고 자기 해달라는 대로 해서 너무 과잉주의한 사람. 이 사람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츠하이머 박사. 알츠하이머 박사는 그 어느 여자가 왔는데 이 자꾸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박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환자 보호자한테 시체 해부를 한번 해보자. 그 시체 해부를 했더니 머릿속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치매 중에서 특이한 치매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박사가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환자도 유명한 환자고 지금 이 환자도 유명한 환자입니다. 15살에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머리 다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경기를 합니다. 근데 경기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27살 때는 하루에 5번을 경기하니까 보호자들이 도저히 집에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아주 병원에다 맡겼어요. 병원에서 뭐 어떻게든지 하라. 근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났어요. 경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없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결론적으로 수술해서 인공적인 치매가 된 거죠. 그래서 저 환자가 유명한 환자가 된 겁니다. 이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게 한 절반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리고 담배가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 영화는 많이 보셨죠? 저 남자가 혼자 삽니다. 그 옆에 여자가 이사 옵니다. 이 옆에는 여자는 나 아들 하나 딸 둘 해서 애가 셋이 있습니다. 여자는 시간 나면 옆집에 놀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극장도 가고 자주 만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을 합니다. 남자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 옆에 진 사람은 자기 부인이고 애들은 자기 아들, 딸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미국의 천재 수학자입니다. 머리가 비상하죠.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갈 때 추천서에 이 사람은 천재다 라고 추천서를 쓴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결혼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잠을 못 잡니다. 스파이가 따라다닙니다. 좀 더 심해지니까 자기 부인이 스파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혼자 살면서 아침에 파출부가 옵니다. 파출부가 어느 때는 자기 부인으로 바뀝니다. 자기 부인이 이혼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와서 파출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와주니까 2, 3년 지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벨상까지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둘이 다 죽습니다. 영화로 나온 거죠.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다. 저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로 하나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103살이죠.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을 걷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걷습니다. 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도 같이 걷습니다. 수백 명이 2시간을 걷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서 지금 자기가 올해까지 살 수가 있다, 산다고 강의하고 다닙니다. 옆에는 만델라. 남아공의 보통 일반 사람들은 40살 정도밖에 안 삽니다. 저 사람은 거의 90살까지 살았죠. 27번 감옥살이 했는데, 감옥살이 한 걸 가만히 보니까 속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번, 운동 일으키기 100번, 제자리에서 뛰기 45번, 2시간을 매일 운동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보다 2배 오래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받으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날씨가 나쁘면 집에서 요가나 명상도 몸에 건강에 좋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결되고 심지어는 암이나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은 그런 내용을 그립니다. 여기 나오는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여자의 손, 영국의 격언입니다. 의사의 임무입니다. 의사는 독수리 눈처럼 날카롭게 관찰하고 진단을 빨리 내리고, 사자의 마음처럼 응급환자는 사자처럼 뛰어가서 빨리 응급처치하고, 평소에는 여자의 손, 부드러운 손으로 사랑으로 환자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기본 원칙이, 기본 정신이 여기에다 있습니다. 저것이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끼얹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저 여자는 그 테러들이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 저 사람은 머리에 총알이 관통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뛰어가서 응급처치한 사람이 한국 의사입니다. 그 현장에서 응급실을 데려가서 수술한 사람도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앤더슨 병원 왔을 때 그 사람이 물리치료를 2년 동안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치료하는 팀장도 한국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의사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팔다리도 피곤하지만 머릿속도 피곤합니다. 머리도 잠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를 보세요. 자기 친구를 눕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봅니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장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 나라 대통령, 신부님, 일은 같은데 다 생각은 다릅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웃으면 인상도 바뀌어지고 세상도 바뀌고 웃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병은 웃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 사진, 정주영 사진, 이병철 사진 내놨습니다. 저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입니다. 외국 나라 말을 10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옷을 다 벗고 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원주민들은 먹을 게 풍부하니까 과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근심걱정 게 없어. 그러면 지상에 나오니 저기구나 생각하고 시간이 나면 저 사람은 저기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올려서 생활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원주민이랑 같이 지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니까. 원주민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 필요가 없어. 다 그냥 먹을 게 다 어디든 있으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납니다. 내가 남이 될 수 없습니다. 남도 존경하고 나도 존경하고 남도 믿고 나도 믿고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장수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도 믿고 나 자신도 존경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하나 둘. 마이크, 네,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 어떻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제가요, 처음 오늘 이렇게 TV 명사특강 강연 콘서트 하면서 이렇게 강사분 옆에 이렇게 앉아서 저도 이렇게 막 모니터링도 요 TV 화면도 보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저 메모 많이 했거든요, 박사님.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먼저 제가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앞에 지금 강연 중에서 계속 건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박사님의 건강 비법은 무엇인지 제일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97세. 저희 아버님이 90세. 와. 저희 정주 할아버지가 97세. 원래 그냥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집안, 네. 그래서 항상 의사이기 때문에 그 현대의학에서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 지키시는 현대의학 중에 한 가지만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그 모든 만병 근원을 없애버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물론 질병이 있었다는 걸 치료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오래 살려면 종교를 가져라. 종교를 가지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 치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취미를 가져라. 취미가 역시 그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세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이 세 가지가 지금
MD 앤더슨 병원부터 시작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병원들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만성병을 다 치료해주고 또 나가면 집에 가면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면서 병이 더 나빠지고 심해지고 재발하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종교, 취미생활, 운동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죠? 취미생활, 종교, 그리고 운동 오늘부터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아까 제가 앞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이셨는데 의사이시면서 발명가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발명을 하시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네. 발명하는 것을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을 많이 하는데 제 아버님도 소위 일제시대죠. 당시 일본 교수 밑에서 발명을 여러 개 하셨어요. 근데 전부 소위 말하는 발명 출원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리고 저보고 도안을 좀 그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도안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그림을. 한 10여 건을 특허를 했는데 하나도 특허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안을 쭉 그려드렸는데 이상하다. 나올 텐데 안 나온다 하고서는 한 10년 이상을 특허를 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이 바꿔 생각하는 거, 역지사지. 바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똑같은 생각하니까 다들 똑같은 특허를 다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 바꿔 생각하니까 내가 환자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특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5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55가지.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여기 저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세계 발명가 협회에서도 지금 명예회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발명하셔서 수상 내역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좀 어떤 걸 발명하셔서 가장 유명한 상을 타신 건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발명 특허에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금상을 9개 탔습니다. 와, 금상 9개. 그리고 UN 본부에서 주는 WIPO 상을 제가 탔습니다. 그 국위를 선양한 거죠. 야,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데 박수. 와.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앞으로 이게 의료가 이렇게 발달해야겠다 생각하면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원격 진료에 관련된 특허는 세계에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집안 아버님이 처음에 이제 발명을 좀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도와주시면서 우리 박사님도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의사 소아과 전문이셨고 또 발명도 하시고 지금은 또 좀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하셨던 것처럼 강사님으로도 전국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지.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일본 사람 히로하나 교수, 네. 현재 103세죠. 그분을 존경하고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앞으로 제 전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관계된 강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는 계속 강의를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용, 네. 또 청장년용, 또 어르신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시켜가지고 네. 강의를 하면서 네. 가급적이면 재능 기부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건강에 허락하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류를 좀 나눠서 젊은 세대에게도 강의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좀 나눠서 근데 재능 기부 그렇게 강의 활동 많이 하시면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강의장이나 이런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때 좀 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은
지난번에도 어르신들한테 강의했는데 네. 강의는 1시간인데 네. 질문이 1시간.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는 저도 가만히 환자만 쭉 보다가 네. 그 환자들하고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조금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 지금 의사셨고, 발명가셨고, 그리고 또 강의도 하시는 강사님이시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 뭔 것 같으신지, 어떤 게 가장 좋으시고, 제일 잘 맞는지. 제가 지금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건 네. 발명입니다. 아, 발명. 네, 계속 그거는 네.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네. 시간이 나면은 역시 그 옛날에 못다한 이야기들 네. 상담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신뢰를 들어가면서 네.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이 가시는 곳에는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막 질문이 계속 넘쳐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조금 코요맹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제 간절기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가을이 환절기 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딱 좋은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걸 말로만 피곤하지 실제로 피곤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린다는 거. 정말. 그리고 또 일정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네. 건강 유지하는데 또는 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거. 그리고 치료는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추우면 좀 옷을 껴입고 네. 많이 또 추우면 더운물에 가서 찜질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걸 시행하면 좋은데 바빠서 되기들 못하고 네. 잃어버려서 못하고 네. 게을러서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저 지금 너무 찔려가지고요. 제가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운동도 원래 매주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운동을 못했고, 오늘 제가 감기 걸린 이유를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박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발명 특허는 계속 할 겁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하여튼 그 사회생활을 할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와, 마지막에 너무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TV 명사특강 강연 콘서트 경찰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이 딱 들어서는 이 계절에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 말씀 나눠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좀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우리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짓까요 박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불러주는 거 괜찮았어요? 네. 아니, 마이크 저기로 들어가요. 여기 들리시는 말